반갑습니다. 초저출생 탈출기획 사부자 우리 할 수 있을까의 최정품 경우입니다. 오늘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3부 주제는 내가 키울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2 아이의 엄마로 우리를 늘 즐겁게 해주는 개그우먼 김미려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교무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미려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정말요? 무슨 얘기 할지 좀 알고 계시죠? 오늘 요즘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저출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뭐 우리 살아가는 얘기죠. 예, 예.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죠. 예. 우리 김미려 씨는 자녀가 저는요, 예. 11살 첫째 예. 딸내미. 딸, 그리고 둘째는 7살 예. 아들. 이렇게 아들. 100점 만점이죠. 지혜야 120점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크게 쓰시네요. 수많은 부부들이 출산도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이제 직장을 선택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면 좀 그런 갈등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미려 씨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첫째 때는 좀 예.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처음이라. 임신하니까 뭔가 신나가지고 앞뒤 보지도 않고 하고 있던 일을 그냥 스스로 단절시키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나는 오로지 애를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력 단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게 뭐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인지도 모르고 예.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처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죠, 그렇죠. 애를 낳았으니 시간이 어디 있겠어. 배려를 또 저렇게 임신했다고 뛰쳐나갔는데 정말 쟤는 오로지 이 육아에만 올인하려는 앤가 보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해가지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더라고요. 또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럴 만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동료들. 그래서 오늘 그런 경력 단절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아이도 내가 직접 키우고 하면 참 좋긴 해야 될 텐데 네. 쉽지 않으니까 그 해법을 함께 네. 찾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혜린이네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우, 예뻐라. 네가 혜린이구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주말 풍경은 어느 집이나 비슷하네요. 휴일은 짧고 월요일은 너무 빨리 오죠? 엄마 미선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혜린이 등원 준비는 아빠의 몫이랍니다. 조금 나갔는데. 전쟁 같은 아침이 힘들지만 맞벌이를 포기할 순 없죠.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해가 갈수록 늘고 결혼 5년 차가 되어도 절반 이상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육아휴직을 할 순 없는 건가요? 공무원 같은 경우들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된다고는 하는데 뭐 일부 저도 무급을 받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휴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크지 않은 회사의 규모상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면 또 복직도 너무 불투명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빠르게 복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선 씨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희태 씨에게 육아휴직이란 남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안녕해. 어머야! 기특하게 울질 않네요. 어쩌면 혜린이를 두고 출근하는 엄마가 울지도 몰라요. 이제 혜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차례입니다. 헤어짐이 익숙해진 걸까요?
물지도 않고 어우 씩씩하게 들어가네요. 저도 부모로서 케어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참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혜린이는 하원 도우미와 집에 옵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읽어주는 것도 좀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교구 그런 거 만들어 와서 같이 이제 놀아주고 하면은 재밌어 하고. 어이구 잘 먹네. 아,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이쁜 모습을 돌봄 선생님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랑 되게 잘 놀아요. 잘 웃고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와서 안아주고 저를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 퇴근해서 오시면 이제 제 가방 이렇게 들어줘요. 이 신발도 가져와서 신고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럴 때 너무 귀엽고. 야, 혜린아, 엄마 아빠 왔죠요. 와, 오늘 본 혜린이 표정 중에 제일 밝게 웃는 얼굴이네요. 더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오빠랑 나랑 스케줄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너가 또 늦게 오면은 빨리 말씀을 드려야지. 장모님 돌봄 스케줄이 생길 수도 선생님한테 뭐 있잖아. 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해야지. 자꾸 우리 엄마한테만 하면 어떡해. 근데 너무 늦어지시면 돌봄 선생님 원래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가셔야지 그분은. 오빠가 스케줄 잡기 전에 나랑 한번 상의를 하고 잡아. 둘째를 계획하고 있다는 혜린이네. 당장 내일 일정도 조율이 안 되는데 둘째라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기사로밖에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육아를 해보니까 지원금이 뭐 나오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원금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보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18년간 살고 있는 나유영 씨는 아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시에서부터 16시 사이에만 무조건 일을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을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상은 유영 씨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 아니래요. 유영 씨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이 유연 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근로 형태는 독일의 기업에서는 아주 흔한 문화라고 합니다. Viele können auch von zu Hause arbeiten, je nachdem, welche Aufgabe man ausfüllt, braucht man auch viel Ruhe. Und wenn man alleine arbeitet, dann geht das auch von zu Hause. Wir machen sehr viele Videocalls und wir machen aber auch oft Videocalls hier. Also wir sprechen sogar mit der Kamera, wenn wir hier sind. Wir haben ja noch ein Büro in Ungarn und natürlich, wenn wir mit denen zusammenarbeiten, müssen wir immer per Video sprechen. Und also insofern, wir stimmen das ab. 어머나,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 정말 나이스해요. 그리고 해가 중천인데도 당당하게 퇴근하는 유영 씨는 어머나 너무 부러워. 아이가 있던, 아이가 있지 않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가를 쓴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월차를 낸다거나 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되게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희태, 김희선 부부하고 독일에서 살고 있는 나유영 씨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냥 독일에 계시는 우리 나유영 씨께서 좀 더 뭔가 여유가 느껴지고 네. 뭔가 그냥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독일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계속 독일로 예. 가고 싶게 하게끔. 예. 네. 아, 그러니까 좀 현실입니다. 더 빨리 독일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그쪽으로 갑시다. 더 좋은 쪽으로. 독일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독일보다 더 좋은 사회로 이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빠르잖아요. 예. 뭐 하나 저기 또 하면 성질 급하니까. 예.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보고 우리 우리 혜린이 혜린이. 보면은 이제 정말 이 엄마 아빠의 손이 절실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육 시기랑 이 부모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시기가 약간 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겹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도 둘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둘째를 또 낳으려고 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또 그만둬야 되는 그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볼 이 부부는요. 네. 주 양육자의 선택에 따라서 둘째를 결정할 수 있다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이돈의 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이모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대요.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된 딸이 다시 일할 수 있었던 건 친정엄마 덕분이었어요. 이돈에도 역시나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군요. 아이, 우리 이도 속상하구나. 가족이 많은 건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크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분위기가 아이가 없으면 딱딱하고 그럴 텐데 애기 때문에 막 생각지도 않는 또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너무 즐겁고 진짜 기쁨을 줘요, 아이가. 대가족 속에서 자라니 아이도 좋고 귀여운 손자를 보는 할머니도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손자 육아도 오롯이 할머니 목. 게다가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도 다 할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아이가 등원하고 나면 이상하게 시간이 2배로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아서면 하원 시간이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잘했어요. 아이고, 사랑해요. 나도. 이도야, 시장 가면 이도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지? 시장에서 이도 좋아하는 과일 사고 또 뭐 살까? 딸기 좋아하지, 딸기. 집에 가기 전에 시장 들르시는구나. 오, 망원시장에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이 돈은 좋겠다. 이거 한 거 하나 주세요. 일단은 간식 하나 사서 들려줘야 자전거에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역시 육아 고수십니다. 되게 할머니들 보면 많이들 아프잖아요. 아픈데 하나 없고 정말 건강을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집안 살림도 하고 아이도 케어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만할 때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가다가 뭐 막대기만 하나 있어도 죽고 그냥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요. 새길로 새요. 새길로 새요. 가다가 뭐 개미 있으면은 개미 봐오고 또 뭐 새가 있으면은 새 보고 뭐. 파워 긍정 할머니시지만 그래도 버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 남자애들 체력은 오른쪽으로 틀어. 아직 젊은 저도 힘들거든요. 할마 할바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그러나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 체력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하원 후 시장 보고 공원까지 들러 실컷 놀고 왔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는 퇴근 전입니다. 이럴 때 동생이라도 있으면 함께 놀 텐데 둘째는 쉽지 않죠? 지금 부모님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많이 우리 육아에 대한 부분을 분담을 하고 있으니 사실 아이를 낳는 거가 어찌 보면 저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어떤 부담이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비용적인 거지만 가족들의 전체적인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잘 시간인데 오늘은 유난히 엄마 아빠가 늦네요. 이런 날은 영상통화로 굿나잇 인사를 대신합니다. 또 사랑해. 나도. 하고 이도가 빨간 버튼 눌러봐.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나잇. 아이를 봐주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에 자유를 조금은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조부모님도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덜어주고 계신 거라, 그 짐을 되게 나눠들고 계시는 거라서 본인들의 시간을 쓰시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되게 죄송스러우면서도 진짜 많이 감사드리죠. 할머니가 맡아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고 또 할머니들이 또 자녀들을 많이 키워봐서 네. 잘 케어를 잘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건 장점인데 네. 사실 할머니가 말씀 안 하셔서 그러지만 또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건강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마음속에 저도 그 이쪽 저쪽 느낌이 같이 있어서 좀 갈등이 좀 됐어요. 저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엄마 찬스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예. 온전히 맡기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할 때. 예. 진짜 아무 데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을 때만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도 네. 할 수 없이 또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맡기는 거니까 또 양해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되면 예. 만약에 우리 딸이 우리 예. 아들이 엄마 애들 좀 예. 봐줘 이러면 예. 봐줄 것 같아요. 봐줄 것 같아요. 네. 그때 다큐 한번 다시 찍기로 합시다. 그럴까 봐요. VCR에 촬영 오세요. 예. 이 직장에 있는 동안 온전히 믿고 맡길 예.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렇죠. 너무 절실하거든요. 예, 예. 진짜. 예. 근데 이 원불교에서는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이 꽤 많다고 예. 들었어요. 그 원불교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예. 저희들이 한 교단에 한 100개 가까이 영유아 보육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개는 3가지 정도 주제로 네. 그 아이들을 보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참되게 자라자, 둘째는 즐겁게 배우자, 셋째는 모두에 감사하자, 이 3가지 관점에서 하는데 네. 유아교육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2번째 그 체험, 네. 놀이 중심으로 지금 짜여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시책하고 맞는 것 같고 앞에는 아이들 정서나 인성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잘 맞춰 있고, 3번째는 저희들이 늘 원불교 교리가 감사생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감사생활을 지도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원들이 저런 원훈 아래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궁금해요. 예, 한번 직접 보실까요? 예. 예. 자, 이곳은 전북 완주에 있는 삼내 원광 어린이집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불이 환하죠. 7시 30분 어린이집에 가장 먼저 오는 아이 하은이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 선생님도 좋아하는 장난감도 독차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은이는 아주 좋아합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데려다 놓거든요. 근데 하은이가 또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래서 출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맞벌이 부모님이 많다는 이곳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9시 이전 이른 시간에 등원을 합니다. 어때요, 친구들? 좋아요. 세리도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에리도 좋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내용은 다른 어린이집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곳에는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우라면 허리를 펴고 셋하면 손을 무릎에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내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군요. 너무너무 열심히 마음을 바라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연이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서연이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늘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도래됐을 때 이 감정에 속거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 감정은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어른으로부터 학습받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혜의 힘으로 아이들이 그 감정에 속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감정의 속성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라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대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오늘 어린이집에 특별 행사가 있는 날이네요.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원이 진짜 잘했죠? 우리 하원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너무 좋아할게요. 고마워요. 막상 와보니까 확실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재밌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수업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나는 일과가 끝나고 이제 하원할 시간입니다. 재밌게 파티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가보겠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가고 나면 연장 보육을 하는 아이들은 놀이터로 모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여섯 시가 넘으면 아이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나 가장 먼저 등원한 하은이는 하원도 제일 늦습니다. 하은이 부모님은 이런 하은이가 걱정되진 않으실까요? 어린이집 외에 딴 것을 쓸 필요성은 솔직히는 못 느끼고요. 어린이집만으로도 다 모든 게 케어가 가능하니까 딱히 뭐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떼를 쓰거나 울면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서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해요. 아이가 이러이러한데 저는 좀 어떻게 아이한테 대해야 되냐. 그래야지 아이가 이제 그 올바르게 좀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좀 많이 청하는 편입니다. 조부모님이나 돌봄 선생님의 도움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걱정 없이 맞벌이를 할 수 있다니 대박! 이런 환경만 만들어줘도 출산율 아주 그냥 팍팍 올라갈 것 같네요. 이 아이들과 어른은 그 내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하게 되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걸음이 되기 때문에 원불교 정신의 존중과 유아교육의 현장에서의 존중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참 필요한 것 같고 이왕이면 이제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아까 뭐 감정일기 이런 것도 쓰고 네. 마음일기도 쓰고 이제 그럴 수 있으면은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시설을 본 것 같아요. 아, 혹시 자녀들 사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희 딸한테는 항상 물어봐요. 예, 혹시나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맞아요. 예. 네. 근데 당장 내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엄마는 그런 거 싫다. 예, 네가 일단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필요하면 꼭 얘기해라. 예. 그냥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끝도 없고. 예. 예, 예. 근데 요즘은 또 저기 머리가 커서 그런가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 우리에게는 좀 아직 뭐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독일은 아무튼 교육비 걱정 없이 사교육 걱정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사례 한번 살짝 보고 오겠습니다. 곽병도 씨는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소수 정예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애들들 숫자도 많고 또 애들들 각자의 신경을 쓸 그런 시간이 적는데 저는 3명에서 5명을 맡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들의 취미든가 성격들을 돌봐줄 수 있었고 또 그러고 나서도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형제처럼 지나고 지금 이 아이들은 그때 곽병도 씨가 돌봤던 아이들이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때 돌봤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홈파티를 연다고 해요. Es gibt nicht so viele Kindergartenplätze und es gibt Pflichtplätze ab 3 Jahre, aber sie war 1,5, als wir sie hierher gegeben haben. Genau. Deswegen konnte ich dann wieder arbeiten. 믿고 맡길 보육기관 없이 맞벌이가 힘든 건 독일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사실 경력 단절의 위기는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진짜 위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의 초등학교도 오후 1시에는 이 모든 수업이 끝난대요.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바로 전일제 학교래요. Genau, also ich denke schon, dass es einfacher ist, Kinder zu haben in Deutschland aufgrund der Ganztagsschule, weil die Vereinbarkeit Kinder und Beruf besser geworden ist dadurch. Also wir haben jetzt auch eine Verpflichtung aller Grundschulen, Ganztagsschule anbieten zu müssen. Das wird jetzt nächstes Jahr für jede Schule der Fall sein. Das heißt, jede Schule muss ein Angebot haben. 그리고 사교육 걱정으로 출산을 꺼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사교육이 없대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Dass ich auch über die Mittelschule, über eine Ausbildung mir dann den mittleren Schulabschluss hole und dass ich weitermache, dass ich auf die Berufsoberschule gehe und dort Abitur mache und dann studiere, das steht den Kindern offen. Und das ist eben das Tolle, dass man immer weitermachen kann. Es gibt immer einen Anschluss. 유연한 근무 환경과 사교육 걱정 없는 문화로 행복하게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독일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아침 풍경은 다 똑같네요. 막내가 태어난 후 3년째 쉬고 있지만 탄자 씨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갈 직장이 있어도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면 힘들겠죠. 독일은 휴직 기간에 꽤 많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 아이가 있는 탄자 씨네 가족이 받는 수당은 바로바로 1,050유로라는데요.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장아장 걷는 이때가 진짜 제일 예쁠 때잖아요.
이 예쁜 시절의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친 첫째,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마이갓, 역시 숙제네요. 그런데 이 짧은 숙제 시간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유일한 시간이래요. Alles, was du mit deinem Kind, die Zeit, die du mit deinem Kind verbringst, jeder erinnert sich an seine Kindheit. Da kann man 50, 60, 80 Jahre alt sein und es prägen einen immer noch die Sachen aus seiner Kindheit, sei es negative oder positive Sachen. Ich hoffe, dass die positiven überwiegen. 입시 경쟁 없이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 모습. 아, 진짜 이게 제일 부럽네요. 큰 틀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뭐 한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엄마 아빠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 시스템으로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려를 해주느냐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해 보이진 않아도 나라에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이 사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사교육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안 하긴 하지만. 예. 예. 예, 우리나라 사교육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 그 한국 사람이라면 다 느끼듯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옆집 아이들 다 그렇게 사교육을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경쟁의식 같은 게 있는데 비교되고. 예. 그래서 사교육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서 합리적인 그런 리듬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대로 그냥 붙이는 것보다 도예를 가르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방성인 씨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편하세요. 선생님이 아들 셋을 키우고 계신데 아이들한테 소리 한 번 지르는 적이 없고 너무너무 나긋나긋하게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 애를 낳을 일은 없지만 아, 진짜 저렇게 애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나긋나긋 할 수 있다고요? 아, 믿을 수 없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삼형제는 수업이 끝나면 일단 공방으로 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해주는 다정한 아들들이네요. 올라가서 우리 집안일 좀 해야 되는데 다은이가 이따 건조기 돌릴 수 있지? 빨래랑? 응. 승현이가 오늘 물통 오늘은 빼먹지 말고 물통 씻고 유준이 엄마가 청소기 다 충전시켜놨거든? 응. 우리 이따 가서 유준이 그 부탁해. 응, 엄마 너네 그거 하는 동안 엄마 빨래 갤게. 어리다면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지만 집안일을 함께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남편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땐 수입도 컸고 자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아이 셋을 이제 혼자 케어를 하면서 공방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부부가 사이가 이제 나빠져서 헤어질 때 그 잘못하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대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너희들 잘못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선을 그어서 분별할 수 있게 알려줬었고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만나러 갈 때 즐겁게 가고요. 다시 돌아올 때 되게 즐겁게 돌아와요. 남편분 없이 공방 운영하랴, 새 아들들 키우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진짜 착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결은 바로 가족 회의랍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지. 집안일 끝냈으니까 좀 놀아야지. 이 삼형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다른 친구가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루 종일 노는 아이들을 보면은 좀 불안하지는 않을까요? 아까 축구 되게 좋아하던데. 네. 배드민턴, 축구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좋아해요. 혼자서 알아서 터득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월 10,000원 오를수록 합계 출산율이 0.012명이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이는 결국 둘째 출산을 꺼리게 만들어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삼형제는 공부를 꽤 잘한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같이 문제집도 풀고 인강도 같이 듣고 그리고 재밌어요. 옛날 공부하듯이 아이들 문제집 풀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엄마와 함께 공부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학원에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형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래요. 삼형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일주일에 하루씩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전날의 컨디션이 어떤 거였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제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 그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것처럼 앞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실수를 한 번씩 하게 될 때 심호흡을 크게 해본다던가 아니면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한번 세본다던가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정범이랑 경린이랑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스트레스를 쌓인 얘기를 하면은 엄마는 제가 못한 그 단점을 말하시는데 교모님은 거기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방성인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선 경쟁보다는 배려를,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희들한테 온화한 모습 혹은 화를 내는 모습 보이더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너희와 즐겁게, 편안하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우리가 등 돌리지 않고 항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걸 엄마는 원하고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엄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마가 나이를 먹고 너희가 더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 지금 되게 좋아. 행복해. 우리 계속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어. 사랑해. 혼자 아이 셋을 키우시는데 의외로 그 아주 독립적으로 네. 그리고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잘 육아를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잘 따라주는 것 같고 또 조금 비어있는 부분들을 원불교 교당에서 채워주고 하니까 그 처음엔 좀 볼 때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아 저래도 상관이 없구나. 교육을 하기 나름이구나. 자녀 교육은 하기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스럽고 정말 그 훈훈하게 잘 네. 봤습니다. 저는 이제 보는 내내 정말 네.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들 셋 맘께서 그러게요. 저런 평온함을 가지신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 현실에서는. 예.
도자기를 빚으셔야 되려나? 그래요. 그 젊은 교무님이 네. 그 아이들한테 어떤 좀 감정의 요란함이 있거나 그럴 때 뭐 잠깐 심호흡을 한다거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셋까지 쉬어본다거나 그런 이제 요령들을 알려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쉽지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습관화하면 그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또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마음 공부의 하나라고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참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 뭐 원불교의 그런 가르침 그런 예. 것도 너무 좋은데 예. 참 현명하신 게 진짜 아들들을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 가족 안에서 예. 그런 분담 이런 예. 것들 너는 이걸 하면 얘는 이걸 하고 뭔가 그렇죠.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진짜 이 방송 보시면서 아직도 이 출산을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예.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고민하는 예, 사람들도 맞아요. 많은데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 부모님들에게 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이 프로그램 주제 자체가 네. 정말 연애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둘째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이런 그 고민과 갈등이 네.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더 이렇게 좀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뭐 열심히 사시느라고 그랬지만 조금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뭐 그렇지만 앞으로 좀 계속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예, 너무 이제 그런 고민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함께 용기 내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도 좀 아까 외국 사례처럼 네. 그렇게 고민 없이 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좀 더 잘해보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그렇죠. 없을 수는 고민들이니까 없어요. 좀 기쁨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초저출생 탈출계획 4부작 우리 할 수 있을까? 그중에 이제 3부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4부 차별 없이 키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예. 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 한국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의사소통을 할 때 뜻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 학교에 돌아갔을 때도 힘들지 않을까.